댓글 부대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그만하세요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불어요. 아, 네. 그리고 댓글 부대 직접 했던 분들 자백에 검찰이 깜짝 놀란다고. 너무 많은 걸 얘기해서. 증거가 나왔으니까 자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다 이렇게 자백하면 조금 용서해 주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 또한 사실은 2012년 12월 초였죠. 예. 그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당시 야당에서 예. 여기서 뭔가 댓글 정치에 개입하는 역할을 국정원 소속 직원이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걸 감금하고 하는 그 사건만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 과연 이게 지금 4년여가 지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4년 중형이라고 하는 이 선고까지 내려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분들도 이것은 영원히 댓글 부대 했던 사람들도 그렇죠. 음성적으로 그분들 또한 과거 관행대로 음성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영원히 이 또한 덮일 것이다. 지나갈 거라고 혹시 기대한 건 아니었을까. 예. 근데 지금 이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증거에 대해서 본인의 진술을 거부할 수는 없겠죠. 너무 상세하게 진술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왜 지금 적극적으로 진술하느냐. 근데 게임은 끝났다.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체념의 단계에 들어가신 거죠. 교수님이 쓰는 용어 치고는 아주 우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먼저 시청자 이해를 좀 편의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 그렇게 좀 강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게임은 사실 끝났다. 지금 이 수사를 지휘하고 계신 분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살살살 구슬려갖고 자백을 받아냈는데 그렇죠. 전수라고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검사장이 사실 국정원 댓글 수사 때문에 지난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상당히 그 고초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지금 이 국정원 댓글을 둘러싼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의지가 강하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이 민간인들이 협조를 했던, 그러니까 지시를 했던 국정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암만 변명해봐도 일을 시킨 사람들이 우리 다 시켰거든요. 이런 증거 있거든요. 다 내놓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여기서 부인해본들 오히려 개심죄에 걸려서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우리가 이 댓글 작업 시켰던 분들이 국정원 직원이 자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명단 이게 다 있네요. 명단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다. 얼마 줬습니다. 이거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이미 모든 자료와 정보가 다 나와 갖고 있는데 거기서 부인해본들 오히려 개심죄 때문에 가중처벌 받는다. 예. 양절 변호사님 이제 관심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배임 횡령 특수활동비에 대한 그것이 추가 기소가 되느냐 아니면 지금도 오히려 그 법원에서 변론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이렇게 얘기하는 변호사분들도 계세요. 그거 증거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도 수사 중이니 시간 두고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완전히 딱 그 꼭지 딸 수 있을 때까지 다 한 다음에 그때 천천히 기소하세요. 이런 의미로 또 받아들여진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형에 최대한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하면서 그때 같이 자료를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일단 결심 공판이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는 추가 자료를 못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이 변론 재개 끝났으니까. 요청을 했던 거고. 변론 재개 요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심증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냈던 거고 반대로 법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차피 아무리 예를 들어 댓글이 늘어나도 적용할 수 있는 혐의 자체는 죄목 자체는 딱 국정원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크게 법원 입장에서 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추가 기소 같은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원세훈 전 원장의 행위는 불법적인 거였다. 근데 불법적인 행위에 쓰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된 돈을 만약에 국정원에서 임의로 가져다가 썼다라면 그건 국정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판단으로 바꿨을 때는 글자 그대로 그냥 국고에서 돈 빼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운 거랑 법적으로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지른타 나빠지는 거죠. 거기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정원장이 당시에 뭐 민간인 사찰,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에 집행유예를 받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집행유예로 약간 좀 뭐 찍혀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직접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다니고 선거운동하는 데도 개입을 하니까 국정원 직원을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너 왜 저런 사람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느냐. 가가지고 당신 그런 식으로 하다 바로 또 어떤 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가고 싶어. 뭐 그런 식으로 해라고 했다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또 민간인 사찰이고 국정원법을 어겨라고 직원을 강요한 거니까 직권남용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추가 기소 꺼리죠. 아하. 김대영 기자님.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정원이 일국의 정보기관인데 댓글을 다는데 이렇게 돈을 쓰고 열과 성의를 다했다. 그럼 이제 본질적으로 그러면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나?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정원을 평가하는 기관이나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제 보안을 명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참에 우리가 적폐라고 하는 부분만 핀셋으로 걸러낼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과연 본연의 역할에서 정보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도 한번 평가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가장 싶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당시 휴민트나 이런 등등 해갖고 대북 라인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국정원은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역할을 방기하고 국내 정치 그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북 활동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이 빨갱이 좌파 세력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역으로 뒤집어서 보면 대북 안보 활동을 안 한 거 아닌가? 그것이 지금의 이렇게 남북 관계가 그 경색되는 결과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니까 국정원이 정말 제대로 뭘 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자.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해서 국정원이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세우는 작업 또한 적폐청산이나 알겠습니다. 또 별개로 또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한 위원회가 또 별개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원시원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대북 정보망이 큰 구멍이 한번 뚫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입니다. 북한이 본격 자신들이 말을 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하나도 몰랐거든요. 2011년 12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에 완전히 김학은 눈가림 그런 국정원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고 사실 그때 야당이나 다른 여당 일각에서도 국정원장 바꿔야 된다. 이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전혀 낌새도 못 차리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면 국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서 그러면 왜 그렇게 못했는지를 본다고는 원장 자체가 국내 정치의 모든 게 지금 다 시선이 가 있는데 예. 지금 대북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를 했겠습니까? 예.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 12월 며칠 날 12월 18일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8일인가요? 18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12월입니다. 예, 그 무렵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대법원 확정 판결 난 게 12월 22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정원은 그때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 죽는다는 등 예. 이 안보 문제보다도 정봉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났느냐. 실제로 여기 한번 관심이 있었어요. 저 빨리 감옥 보내야 되는데. 예. 자, 김대웅 기자님. 12월 17일입니다. 12월 17일 맞네요. 예.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좋아한 게 정봉주 형 확정, 1년 확정 그 댓글이 그 검색이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눌렀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검색 순위에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예. 자. 원세훈 국정원장이 2009년 몇 월에 취임했죠? 4월인가요? 그 언전이죠. 예, 4월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명진 스님이 보훈사에서 쫓겨가 나간 게 2010년이거든요. 예. 명진 스님이 요즘 대한불교 조계종 적폐청산을 위해서 지금 단식 한 10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세훈 국정원장의 민간인 사찰, 즉 당신도 사찰됐다. 그래서 사찰 건을 조사해줘라. 그러니까 국정원 TF에서 그 문제까지도 지금 한번 검토해보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 문제의 핵심은 예. 만약에 이거 가정입니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국정원이 그러니까 중이든 아니면 불자든 누군가 민간인을 사찰했을 때 그러면 그 사찰에 대한 보상 누가 이득을 취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승 원장이죠. 그럼 저희가 국정원이 이득을 취했을 리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뭘 불러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까 이득을 취한 부분까지 조사를 하라. 국정원이 만약에 그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국정원이 만약 그때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한다면 이 민간인 사찰을 통해서 이득을 본 자승 원장이나 이런 등등과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었는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조계종에 출입하는 국정원 IO가 한 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복수였는데 그 복수의 IO들은 정보요원들. 조계종 내에 갈라져 있는 여야의 파트를 나눠서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과연 그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했느냐의 부분 이거는 이제 확인한 뒤에 좀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명진 스님은 그런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양질 변호사님, 이 말씀을 저에게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명진 스님 같은 분은 어찌됐든 우리 시대에 바른 소리를 한 양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종교 내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 종교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데 뒤를 들여다봤더니 국정원 민간인 사찰의 흔적이 있어? 이런 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명진 스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영향력, 조계종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큰 기관입니까? 사실 예. 인구수로 따진다면 불교가 거의 이릅니다. 지금도 숫자로는 제일 많아요. 거기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셨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명진 스님뿐이었을까? 아하. 혹시 무슨 정국교회 사제단 같이 정권에 예. 조금 문국현 신부님들, 예, 문정현 신부님. 쓴소리하는 신부님들에게는 예. 없었을까? 목사님들 중에서 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아니, 상황이 그다음 되는 역술인 거죠. 중에서도 있었겠죠. 봉도사님.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쓴 나머지 예.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국내 문제만 개입을 했던 거고 사실 저는 이거 침소봉대할 의도는 전혀 없는데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국정원 직원이 원래 그 정보원에게 전달해야 될 돈을 자기가 횡령했던 사건으로 유죄 판결도 받았었잖아요. 6천만 원인가. 그래서 자기 개인 무술 스승한테 원래 그 북한의 그 포인트 작업을 써야 될 거를 자기 무술 스승한테 이렇게 교육비로 써버린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눈먼 돈이라고 막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사람 뿐일까라는 생각을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오늘 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지난 9년 동안 국정원이 했던 정치 개입, 이 문제는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 듯한 양상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증거가 말 그대로 차고도 넘칩니다. 지난 9년 동안 국정원이 했던 일, 그리고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국정원이 했던 일, 그리고 그 위에 원세훈 원장 위에 누가 있었는지, 이 문제까지를 검찰이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